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0일 매매일지입니다. 오늘 매수한 종목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는 오늘 19만 4천원에서 100만원을 매수하였습니다. 대한유화를 매수한 이유는 1년 넘게 40만원대에서 계속해서 하락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저점을 높이면서 조금 추세를 상방으로 트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다, 아니면 한번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매수를 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목표가는 21만원 정도를 전고점까지 한번 목표를 정했고, 조금 더 상승이 나온다면 한 24만 8천원 정도로 한 24만원까지 목표를 잡고 진입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8만 5천원에서 손절을 할 대응으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일단 차트로 봤을 때는 진짜 여기까지 한번 빠지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전 단기적으로 18만 5천원에서 손절가를 잡고 진입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볼륨 오실레이터가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도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한번 상승으로 추세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 매물을 조금 소화하면서 가는 중이라서 단기적으로 바로 슈팅이 나오진 않을 수도 있고, 조금 더 횡보하다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대한유화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석유화학 제품과 산업용 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조금 임의로 제가 4분기 실적까지 비율을 정한 부분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ROE는 10% 정도로 무난한 수준이고, 퍼나 PBR은 원래 그렇게 고성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측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 모두 10%, 8%로 무난한 수준이고, 매년 감가상각비가 한 1600억 정도가 나올 정도로 생산 설비에 대한 많은 투자가 필요한 기간 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당기순이익 대비 유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 비율인 카펙스 비율을 살펴봤을 때 50% 정도로 계속해서 기생산 설비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실적을 좀 참고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 혹시라도 내년에 실적이 나빠진 것을 감안한다면 재무제표로 살펴봤을 때는 현재 주가가 그렇게 고평가나 저평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부채는 3,900억 정도로 실제 기업의 현금이나 순부채 비율을 살펴봤을 때는 부채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보율도 4,800%로 계속해서 꾸준히 흑자를 기록한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유동비율 또한 400%로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사업 운용을 위해 쓸 자금이 충분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대비 이자 비용도 11억 원으로 이자 비용은 거의 나오지 않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최근에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나 아직 회전 일수를 살펴봤을 때는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최근에 매입 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했었는데 이 매입 채무가 추후에 많은 수주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많은 매입 채무가 생겼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해 더 큰 실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재무제표상으로는 그렇게 위험한 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그 재무제표가 그렇게 고평가나 저평가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트로 이렇게 21만원이나 24만원까지 대응을 해보고, 아니면 하락을 한다면 18만 5천원이나 최근에 떴던 양봉의 저가인 18만 1천원 정도를 손절가를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매수한 종목은 테림포장입니다. 테림포장은 이전에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서 11%의 수익을 얻고 다시 재매수를 했었는데, 흑산병이 나오면서 저는 바로 매도를 했었고, 다시 최근에 조금 추세가 나쁘지 않다 느껴져서 다시 오늘 100만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좀 저점 구간이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고, 재무제표는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여기서 영망치형 캔들로 앞전 단타 매물을 조금 소화하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전 물량을 계속 소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한번 추세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최근 120일 매물로 살펴봤을 때 앞전 물량들을 먹으면서 거래량이 터진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앞전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한번 추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손절은 이 아래 60일선을 손절가로 한 4,300원 정도로 손절을 할 예정으로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실현 손익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매매일지에서 올려드렸던 DMS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00만원을 매수했었고, 그리고
영상을 올린 후에도 추세가 나쁘지 않아 보여서 100만원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80선을 조금 터치를 한 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에서 지금 50% 100만원을 매도를 했고, 아직 100만원은 들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 또 장이 안 좋아서 밀린다면 마이너스가 나기 전에 나머지 물량도 매도를 한 후 다시 장이 상승으로 바뀌었을 때 바로 다시 재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들고 가도 좋을 기업으로 생각이 되는 기업입니다. 다만 전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실력도 키울 겸 단기 매수를 좀 즐겨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지, 아예 조금 이렇게 잔파동에 연연하지 않고 조금 들고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운이 좋았던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81선 부근에서 조금 지지를 받으면서 저점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라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고, 다만 조금 이 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이 아래에서 2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기업인데, 단기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와줘서 오늘 50%를 매도하였고, 나머지 50%는 조금 내일 추세를 보고 매도를 하거나 조금 더 들고 갈 생각입니다. 현재 기업의 실적을 살펴봤을 때는 현재 기업의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최근에 큰 폭으로 실적이 증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실적이 그대로 이어질지는 저는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확인은 할 수 없고, 이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이 시가총액을 나누면 퍼가 나오는데 4분기까지 실적이 나오면 약 1조 원의 지배주주 순이익이 나온다 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이라면 7.31의 퍼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간다 이렇게 치더라도 분할 매수해서 그대로 실적이 계속 유지된다면 저평가 구간으로 빠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려고 들어갔던 기업이었었고,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인 이쪽 매물대를 완전히 통과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 121선까지 터치했다가 다시 눌러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눌러주고 좀 지지를 받으면서 이 구름대를 통과한다면 재매수를 해서 들고 가볼 생각으로 또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세가 조금 좋아 보이는 기업들을 이제 한 주만 매수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하면서 큰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쪽 추세를 바꾸는 모습에서 조금 추세를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매수를 했었고, 아직까지 어떻게 움직일지는 제가 조금 장기적인 시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습 삼아서 한 주만 매수했고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현재 매물대를 살펴봤을 때는 상장한 이후로 거의 바닥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거래하셨던 분들에 비하면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업의 실적을 살펴봤을 때는 재무제표를 살펴봤을 때는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실적으로는 논할 수준은 아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워낙 실적으로는 가는 기업은 아니고 아마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나온 뉴스의 제목을 살펴보면 올해 영업이익 대폭 성장 전망이라는 이러한 기사가 있는 것을 살펴봤을 때 앞으로 조금 실적 개선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한번 우상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오늘 금융주들이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 연습 삼아서 매수를 해보았고,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내일 또 한번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다만 저는 이제 고가권에서 매수하는 거는 아직도 조금 무서워서 이제 한 주로만 간단히 연습 매매를 해보았습니다.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앞전에 단타성 매물을 조금 소화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고, 계속해서 최근에 앞에서도 영망치형 캔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저점에서 이런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면 추세의 상승 반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에 맞게 오늘 상승이 나와주었고, 여기서 계속 행보하던 중에 장막판에 강하게 끌어올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 상승 추세를 탈지 저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이고, 이번 공부를 통해서 추후에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주를 언제 매수해야 될지 조금 한 번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매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 신저가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만 조금 매수가보다는 많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바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는 사실 이 큰 차트의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점 구간이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고, 이쪽 12,580원 여기를 안 깨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한번 상승 추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매매 일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